안녕 여러분. 오늘은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중에서 약간 논리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솔직히 이 문제는 뭐 한 방에 딱 보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논리적 단계를 이렇게 풀면은 이 문제를 풀기가 쉽고 이해가 빨리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 하나씩 한번 따라와 봐 주세요. 자, 먼저 이 문제 보시면은 화학 반응식이 정확히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 용기 1, 2, 그 다음에 실린더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나번하고 다번처럼 이렇게 실험을 한 뒤에 모든 실험이 끝난 결과값이 맨 밑에 표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우리 기체에서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의 비가 곧 몰수의 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6V나 10V가 몇 몰인지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냥 대략적으로 뭐 6V는 6몰, 10V는 10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도 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 6V가 몇 몰인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하면은요. 지금 모든 실험이 끝난 게 밑에 표잖아요. 모든 실험이 끝났더니 실린더 B에는 0.3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 2에는 0.1몰의 B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용기 2만 좀 집중을 해보시면요. 용기 2는 6V리터짜리 용기거든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몰수를 더한 값, 다시 말하면 0.6몰이 요 6V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 용기 2나 용기 1의 부피는 수축 팽창하거나 그런 부피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6V 안에 딱 0.6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6V 공간 안에 0.1몰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정확한 몰수를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V 안에 0.1몰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V에 해당하는 숫자가 바뀌면 거기에 비례해서 몰수도 똑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6V를 0.6몰이라고 놓고 하면은 계산을 좀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6V가 0.6몰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V는 0.1몰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은 B는 6V리터 안에 있으니까 지금 오른쪽에 용기 B에는 0.6몰의 B가 있는 거고요. 왼쪽에 용기 1에는 그냥 1몰의 비기체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꼭지 A를 열었을 때요. 이 B하고 A하고 C가 서로 뒤섞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C는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꼭지 A를 여는 순간 A를 열게 되면은요. 지금 B하고 A가 서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A하고 B가 다 반응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지금 B가 용기 1에 1몰 있다 그랬죠. 만약 A도 1몰 있어서 그 A 1몰, A가 2몰 있어서 A 2몰, B 1몰이 다 반응해서 C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꼭지 A를 열고 모두 다 반응을 했으니까 당연히 닫으면 A하고 B는 존재하지 않고 이 실린더 속에 C만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이 실린더 속에 C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지 B를 열면은요. 원래 B가 0.6몰 있었고 꼭지 B를 열어도 그냥 C밖에 없기 때문에 반응할 게 없으니까 B가 0.6몰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밑에 가서 실험 결과표에 보시면은 꼭지 B를 열었을 때 B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실린더에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B가 모두 반응했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B가 용기 2에 남아있는 그 양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B의 몰수를 더하면은요.
0.3몰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A를 열었을 때 A나 B가 모두 반응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B는 다 반응하고 A가 일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A가 일부 남아있게 되면 그 남아있는 A가 꼭지 B를 열었을 때 여기 0.6몰의 B하고 반응을 해서 0.4몰의 B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정리를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를 오픈했을 경우에 A와 B가 모두 반응해서 C를 생성했다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실린더 속에는요, C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꼭지 B를 열게 되면요, 꼭지 B에는 B기체가 0.6몰이 있었기 때문에 C하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실험이 끝나도 0.6몰이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데 실험이 끝나고 0.3몰이 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A와 B가 모두 반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B는 모두 반응하고 그리고 A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이제 없고 A가 남아 있으니까 이 꼭지 B를 열게 되면 남아있는 A와 B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B가 0.6몰에서 0.3몰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고 치면은요. 화학 반응식을 이제 그대로 써보시면 돼요. 아까 EA가 B랑 반응해서 EC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인데 지금 이 오른쪽 편에 보시면 B가 용기 2에 0.6몰이 있었어요. 그런데 A를 열고 닫은 다음에 A를 열고 닫았을 때 B가 모두 반응하고 A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B를 열었을 때 A가 얼마 남아있는지는 몰라요. 처음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꼭지 A를 열었을 때 A하고 B가 반응을 했을 때 B는 다 반응하고 남은 이 A의 양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B는 지금 용기 2에 0.6몰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모든 반응이 끝나면 B는 0.3몰로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오른쪽에 꼭지 B를 열었을 때는요. 0.6몰의 B 중에서 0.2몰만 B가 A와 반응했겠죠. 그런데 여기 화학 반응식의 몰수의 비가 2대 1대 1이기 때문에 B가 0.2몰 반응했다면 A는 0.4몰 반응할 거고요. 이렇게 반응해서 C는 0.4몰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모든 반응이 끝났을 때 이 C의 몰수를 보면 2몰이에요. 그러니까 이 C 자체가 0.4몰이 이제 꼭지 B를 열었을 때 생긴 건데 그 전에 얼마가 있어야지만 2몰이 되냐면 1.6몰이 있어야지만 2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실험 결과에서 B하고 C만 존재하고 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는 0.4몰이 있었는데 그게 다 반응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위에 0.4나 1.6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꼭지 A를 열었을 때, 꼭지 A를 열지 않았을 때는 A하고 C가 몇 몰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용기 1에 B는 1몰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꼭지 A를 열게 되면 A하고 B가 반응을 하겠죠. 그랬을 때 B가 다 반응하고 남아있는 A가 0.3몰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C가 몇 몰 있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 C 자체가 이제 1.6몰이 남아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 위에 있는 0.3몰과 1.6몰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 실린더 속의 부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꼭지 A를 열었다가 닫았을 때 어쨌든 반응해서 A는 0.4몰이 지금 이 실린더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고
실린더 속에 B는 없고 C는 1.6몰이 지금 생겨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0.4몰 있고 C가 1.6몰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 실린더 속에는 현재 2몰이 존재하는 거예요. 꼭지 A를 열고 닫았을 때. 그러면 2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지금 1몰이 10리터라고 했으니까 2몰은 20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꼭지를 열지 않았을 때는 그냥 B가 1몰 있었지만 꼭지를 열어서 반응을 시켜서 이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을 때 얘가 20리터, 얘가 10리터 그대로 존재한다면 이 안에는 이제 B는 남아있지 않고요. A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0.2몰, 그 다음에 C의 절반에 해당하는 0.8몰이 이 용기 1에 남아있게 돼요. 왜냐하면 부피가 1대 2이기 때문에 부피의 비가 몰수의 비니까 몰수도 정확하게 1대 2로 남게 돼요. A도 1대 2, C도 1대 2.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는 과정을요. 먼저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3번, 4번씩 반복해서 왜 이런 숫자들이 나왔는지를 적는 게 중요해요. 꼭 여기 있는 이 영상을 5번, 6번 돌려가면서 보면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반드시 적어내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그 다음번 화학 반응식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